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혁 보험과장입니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풀페이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을 보시면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 보험이 이제 의무 보험이지 않습니까? 63년에 이제 의무화가 돼서 지금 한 2,360만 명 이렇게 가입이 돼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 사고 양상이 이제 크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줄고, 사실 이제 차가 이제 도로에 많다 보니까 차대차 사고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사람이 환자는 경상 환자가 중상 환자 대비 경상 환자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 이제 지급이 최근에 이제 급증하면서 왜 급증하는가를 좀 봤더니 경상 환자가 이제 그 추세선에서 벗어나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주요 원인으로 이제 지역 언론에서나 많이 이렇게 그 보도가 됐었고, 이거의 그 근거에는 그 상해 정도에 관계없이 그냥 적용하고 있는 그 무과실주의, 이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게 대부분 이제 과실상계를 하는데, 해외에서 지금 한국은 지금 무과실주의인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무과실주의를 하는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됐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계속 그 생활 속에서 그 부녀자, 군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속적인 요구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그 현황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 시장은 이제 사실 가입자 수가 정체된 그런 포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사실 이제 그대로 n분의 1 해서 기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 유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은 이게 운전자인 국민이라면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있으면 적기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 기준으로 총 13.4조 원이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인보상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상해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유형을 보면은 최근에도 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양방 치료비는 감소했는데 한방 치료비가 지난 5년간 한 160% 이상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보험금이 지급이 이제 증가하는 거에 그 원인들이 경상 환자하고 한방 치료비 가파른 상승세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 주요 내용으로 기본 방향으로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좀 꼭 필요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5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대행2입니다. 경상 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자기 신체 사고 자손 담보의 보상 한도를 증액하는 거, 그리고 그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에 그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거. 이게 크게 세 꼭지가 경상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계속 강조를 할 텐데,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경상 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 밑에 사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치료비를 전액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과잉 진료의 문제가 항상 이게 있고, 그리고 이거 최근에 그 보험료 인상에도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실 책임주의가 이게 기본인 이 손해배상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밑에 이제 박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위에 박스에 있는 사례하고 이제 연계가 된 건데요. 이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내가 보상을 받고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은 그 치료비나 이런 걸 보상을 해준 거 방향이 반대여서 약간 처음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 차량 A가 과실이 80%라서 80%이고 그리고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온 경우에 그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 상대방 대인 1에서 그 위에 표도 나와 있지만은 대인 1은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등급별로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등급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일단 지급이 되고요. 그 치료비로.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남잖아요. 이 150만 원을 상대방 대인 2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250이든 350이든 450이든 대인 2에서 현재는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대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B는 상대방은 나한테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그 보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과실이 200만 원에서 그 상대방 과실이 20%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근데 50만 원을 해준 거는 이 대인 1은 법정에서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 상대방의 과실 40만 원보다는 커지만 그걸 10만 원 까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5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현재는 과실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인 1, 대인 2 그 순서대로 해서 그냥 전체가 이게 그 치료비가 다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은 과실주의 책임 원칙을 적용을 해서 경상 환자의 치료비 대인 2 중에서 본인 과실 부분은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개선 방안의 주된 골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인 1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상해 등급별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적용 대상이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서 중상 환자를 제외를 하고 경상 환자에 한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 적용 방식도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기존과 같이 우선 치료비를 전액 지급을 하고 사후적으로 본인 과실 부분을 보험사끼리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그래서 본인 보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자기 신체 손해하고 그 자동차 상해 특약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기 신체 손해는 보험료는 좀 낮고 이제 그만큼 이제 보장 한도도 좀 정해져 있고, 자상은 이제 전액 지급을 하는데 보험료는 조금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 두 개의 가입률을 보면 한 96% 돼서 대부분 다 자손 또는 자상에 가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23년으로 한 게 이게 쌍방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계약이 갱신을 그 윈도우가 1년이거든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이제 그 개별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약관에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규정 개정을 마치고 1년은 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1년 모든 보험 계약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의 이 목표는 금년 중에 이런 규정 개정이나 뭐 약관이나 이런 것들 다 마치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기 신체 사고 그 담보 한도 증액인데, 지금 자손으로 이제 그 본인 가실 부분은 그 자손 자상으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자손의 보상 한도가 좀 낮은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상해 등급별로 자손의 보상 한도를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12, 13, 14를 그 각각 거의 한 2배씩 이렇게 해서 40만 원은 80, 80만 원은 2배까지는 아니겠네요. 130, 12등급은 120, 180 이렇게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 1, 2를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를 저희가 이제 보면 이번 개편은 경상 환자에 국한이 되고요. 그리고 연 한 5,400억 원의 가행진료가 감소가 예상이 돼서 그 보험료가 한 2, 3만 원 절감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저가실자는 좀 보장이 확대되고요. 고가실자는 또 부담이 소폭 증가하는데, 아무래도 그 자동차 운전을 하실 때 운전자분들께서 좀 주의하시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가 지금 2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아마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상 어떻게 생략을 할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밑에 이제 써놔서 다 이해는 하실 거고, 어떻게 이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에 가정은 보시면은 총 손해가 120만 원이고요. 200만 원이고요. 치료비가 120만 원이고 기타 80만 원 그런 상황입니다. 14등급이고요. 현행은 일단은 그 상대방 아까 전액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치료비는 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럼 8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손 한도가 아까 현재는 40만 원이니까 치료비 외에는 4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0만 원, 40만 원에서 160만 원 하는 거고요. 제도 개선 후에는 이제 치료비가 그 과실 상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인 1에서 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인 2는 그 200만 원 중에서 그 30% 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 2는 그 50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10만 원까지만 추가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자손 한도가 이제 80이니까 그 80을 치료비에 충당하고, 그리고 치료비 외에 충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을 보시면은 이 고가실자의 경우에 현행은 160만 원인데 제도 개선 후에는 140만 원으로 조금 그 보장 금액이 좀 줄어든 이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례투도 거의 같습니다. 같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저가실자인데 140, 40한 180인데 140, 60한 200이죠. 그래서 저가실자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이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만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손해배상 그 밑에 이제 별표를 보시면 사례 2의 밑에 표에 그 에스트릭을 보시면 전체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또 가실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치료비가 전체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 치료비는 전액 지원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은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1에서도 위 케이스에서도 가실 비율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손해배상액은, 그래서 상대방 가실 30이니까 200만 원 곱하기 30% 하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60만 원 이상 주면 안 되는데 치료비가 120만 원이 60만 원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액 지급을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한번 따져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아까
그 상대방 그 대인 1, 대인 2에서 차례로 지급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본인 자손 자상에서 지급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현행하고 개선 후 이런 걸 보시는 거 밑에 설명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고 발생 시에 그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에 제한 없이 치료할 수가 있어서 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방안으로서 장기간 진료할 때는 그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서 진단서를 좀 받고 진단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역시 경상 환자 한해 적용이 되고요. 적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4주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4주 초과 시에만 진단서상의 진료기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한 4주까지는 뭐 대부분 한 80%까지는 진료가 종결이 돼서요. 거기는 이제 변화가 없고 그 4주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게 정당하게 그 진단서 상에서 필요가 하면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오히려 그 효용이 더 부담하는 것보다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23년 1월 1일부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다음 꼭지들은 우리 국토부 꼭지들이어 가지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 김기훈입니다. 개선 방안 두 번째인 상급병실, 한방 분야 등 보험금 지급 기준 구체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면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 분석 검토를 통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연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입니다. 앞서 지금 보험금 지급 규모의 평가에서 보면 경성 환자뿐만 아니라 한방 분야의 그 진료비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중 한방 분야 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한방 분야는 연평균 25%가 증가하였고 양방의 경우에는 0.3% 증가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약침 등의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하여 가행 진료가 유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그 전문기관 연구 영역을 통해 첩약, 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 수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한의학계와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서 연구 용역 기간을 선정하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의 그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 지침 확대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수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개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 적용하고 있으며 심사지침 적용 이후 청구 건수 및 이의 제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 최근 체온열 검사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도입 효과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심사지침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체온열 같은 경우는 지침 적용 이후 청구 건수가 59.2%가 감소하였고 이의 제기율도 6.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신기술 첨단 장비 보급 등으로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항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 적용하고 심사 지침 항목 및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약 약물 운전 사고 부담금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고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으나 마약 약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 등을 위해 마약 약물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개선 방안 세 번째부터는 다시 보험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어요. 다음부터는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그냥 내용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 속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이제 첫 번째로 그 부부 특약 가입 시 무사고 경력 배우자 공유. 아마 이게 댁에서 이렇게 또 그 기혼 또 기자분들은 이런 사례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부부 특약에 가입을 했는데 그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이게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리해서 가입할 때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확 증가하는 걸 보고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증가하지 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마 다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게 보험 가입 경력은 인정을 해주는데 무사고 경력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해서 저희가 그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로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그 무사고 기간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거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면은 한 20%, 30% 보험료가 인하되고 그리고 가입 경력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 한 40% 인하되는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군인의 상실 수익의 보상 현실화입니다. 군 복무자나 군 복무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병사급여로 상실 소득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 면제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일용연금으로 이제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형평성 문제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 군복무자나 예정자도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 근로자 기준으로 그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실 수익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국토부 사항인데 그냥 편의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 등에서 이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데 지금 이게 그 치료비 등 손해 비용을 이제 전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에서도 가끔씩 보는데 그 판스프링, 판 모양으로 된 스프링인데 골재 뭐 이런 것들이 낙하하거나 뭐 튕겨가지고 그런 사고가 빈번한데 이게 지금 뭐 무보험, 뺑소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보장이 돼 있는데 이제 차량 낙하물 이거는 지금 제외가 돼 있어가지고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으로서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한테 보상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22년부터 이런 사고자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규정 개정 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 한 800명 정도 사망부상 손해 비용에 대해서 선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실 수익액 할인 방식 개선입니다. 상실 수익액을 이제 미래 우리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 때 할인율을 쓰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복리로 하다가 그걸 이제 달리로 그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 이런 사례들을 비추어서 복리가 아니라 달리로 이렇게 지금 이제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지급 보험금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카테고리로 자동차 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인데 첫 번째가 그 자동차 보험금 원가 진수를 산출해서 공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매년 저희가 기자분들도 다 이제 경험을 하실 텐데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또 이게 뭐 가격이 오르면 왜 올랐는지 사실 뭐 신문을 보시기도 하시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험개발원에서 그런 그
객관적 통계에 기초해서 원가 지수를 산출을 공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지 좀 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표에 제시된 대로 뭐 진료 수가, 현실 소득액, 뭐 부품 가격, 정비 공임, 뭐 도장 재료비 이런 걸로 그렇게 원가 지수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저도 그렇고 뭐 회사마다 이름은 좀 다른데 뭐 그린 마일리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행 그 거리가 좀 짧으면 그 보험료를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사진 찍고 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닌데도 이거 찍을 때는 되게 귀찮고 뭐 계속 미루다가 못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또 근데 회사를 바꾸게 되면 뭐 기존에 만기됐을 때도 보내야 되고 새로 그 가입한 회사에도 보내야 되고 뭐 그것도 좀 이제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보험개발원에서 한번 이제 등록을 해서 회사를 바꾸더라도 그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돼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그 편하게 그렇게 그런 마일리지 특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추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과제별로 조금씩 그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 약관이나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해서 그 사항에 따라서 즉시 시행하거나 좀 유예 기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시행하는 거는 뭐 무사고 경력 배우자 공유나 상실 수익의 보상 현실화 등은 뭐 규정 개정 후 즉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뭐 진단서 제출은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 개정 후에 뭐 유예 기간을 부여해서 23년 1월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래서 아주 질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질문이 우리 경향신문에서 유희곤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대인2 치료비 중에 본인 가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해외 주요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저희 무과실 책임주의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다 과실 상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상품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 자손, 자상, 그렇게 보통 보험 상품의 구조는 뭐 대충 어느 나라나 자동차 손해보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가 처음에는 이제 좀 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사람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소송이 돼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법원을 가면 사실상 그 과실 상계를 합니다. 뭐 우리 표준 약관에는 이렇게 무과실로 돼 있어도 그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과실 상계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부담이나 효용 측면을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